아르버스너 대령은 2번씩이나 식당차로 호출받자 드러내놓고 불쾌함을 나타냈다. 그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또 무슨 일입니까? 2번씩이나 패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파이프 소재기 말입니다. 그런데요? 당신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물건에 특별한 표시를 일부러 해놓지는 않으니까요. 아르버스너 대령, 이스탄불 칼렌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 중에 파이프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내 것이겠지요. 이게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피살된 남자의 시체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르버스너 대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르버스너 대령, 어떻게 해서 이 소재기가 거기 놓여있게 되었을까요? 내가 거기에 떨어뜨렸냐는 뜻이라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체 씨의 방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말해본 적도 없으므로 그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대령의 눈썹이 다시 한번 비웃듯이 위로 치켜 올라갔다. 내가 그런 짓을 했더라도 당신에게 사실대로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요. 그런가요? 뭐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뭐라고 하셨지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버스너 대령은 당황한 듯이 보였다. 그는 불안한 눈으로 푸아로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파이프 소재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왜 거기에 있는지 그럴듯한 이유를 11가지는 될 수 있습니다. 아르버스너 대령은 푸아로를 노려봤다.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더베넴 양이 내가 당신들이 코냐 역에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던가요? 아르버스너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더베넴 양은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안 돼요.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푸아로 씨,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지요? 대령이 뻣뻣하게 대답했다. 더베넴 양에게 직접 물어보시지요. 벌써 물어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말하지 않으리란 걸 잘 아실 텐데요. 숙녀의 비밀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더베넴 양은 사적인 문제에 관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그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르버스너 대령, 그건 더베넴 양이 대단히 유력한 용의자이기 때문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녀를 의심할 만한 것이 없을 텐데요. 더베넴 양이 어린 데이지 암스트롱이 유괴되었을 당시에 암스트롱과의 가정교사로 있었는데도요. 죽음 같은 정막이 내려앉았다. 푸아로가 살짝 머리를 끄덕였다. 우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베넴 양이 결백하다면 어째서 사실을 감추려고 했을까요? 어째서 미국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던 걸까요? 대령이 헛기침을 했다. 혹시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더베넴 양은 내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르버스너 대령은 어깨를 으쓱했다.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군요. 난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푸아로가 목청을 높여 급사를 불렀다. 급사가 식당차 저쪽 끝에서 다가왔다. 가서 11호실의 영국인 아가씨에게 괜찮다면 이곳으로 좀 와주시라고 전해주게. 알겠습니다. 급사가 떠나간 다음 네 남자는 침묵 속에 앉아있었다. 아르버스너 대령의 얼굴은 나무에서 깎아낸 듯 굳어있었다. 급사가 돌아왔다. 고맙네. 잠시 후 더베넴이 식당차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모자를 벗은 채 도전적으로 머리를 곳곳이 들고 있었다. 뒤로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코 언저리 곡선은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배를 연상시켰다.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더베넴의 시선이 잠깐 동안 아르버스너 대령에게 쏠렸다. 그녀가 푸아로에게 말했다. 절 만나고 싶다고 하셨나요? 왜 오늘 아침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셨는지 묻고 싶어서입니다. 거짓말을 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마드모아젤께선 암스트롱과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 집에서 살고 계셨다는 사실을 숨기셨습니다. 미국에는 가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푸아로는 더베넴이 순간적으로 움찔했다가 냉정을 되찾는 걸
눈치챘다. 그건 사실입니다. 아니요, 마드모아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잘못 알아들으셨군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사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물론이죠. 제 정체를 알아내셨으니까요. 생각보다 솔직하시군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이유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로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고생한 흔적이 묻어나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제 손으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요? 그녀는 눈을 들어 푸아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괜찮은 직업을 얻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이름과 사진이 신문에 난 여자를 딸의 가정교사로 고용하는 선량한 부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고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군요. 당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게 밝혀진다면 말입니다. 오...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평판이랍니다. 지금까지 전 잘해왔습니다. 그 덕에 이번에 보수가 괜찮은 자리를 얻었지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현재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라면 내가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베넴 양은 어깨를 으쓱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사람을 식별하는 일에서는 날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안드레니 백작 부인이 마드모아젤께서 뉴욕에 계실 때 가르치셨던 암스트롱 부인이 어린 여동생이란 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안드레니 백작 부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베넴 양이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녀는 어린애였으니까요. 그건 3년 전 일입니다. 백작 부인을 봤을 때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이국적으로 보여서 그 어리던 미국인 소녀라고 생각할 수 없었답니다. 식당차로 들어오는 그녀를 흘끗 본 게 전부였어요. 그때도 얼굴보다는 옷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여자들이란 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때 저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있던 중이었어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 건가요? 푸아로의 목소리는 대단히 부드럽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수 없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쭉 뻗은 두 팔에 얼굴을 묻어 심장이 터지는 듯한 울음을 터뜨렸다. 대령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녀 옆으로 가서 어색하게 섰다. 자, 여기 좀 봐요. 그는 말을 멈추고 빙글 돌아서서 험악하게 푸아로를 노려보았다. 이 더러운 자식, 내 뼈마디를 몽땅 부러뜨려 놓고 말겠다. 선생, 보크가 항의했다. 아르버스넛 대령이 여자에게로 돌아섰다. 메리, 제발.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별일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더 이상 제게 물어보실 것이 없겠죠, 푸아로 씨. 일이 있으면 절 찾아오세요. 바보 같으니. 이렇게 자신을 바보로 만들다니. 그녀는 서둘러 식당차를 나갔다. 아르버스넛 대령은 그녀를 따라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푸아로를 돌아보며 말했다. 더베넴 양은 이 일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알아듣겠습니까? 만일 계속해서 그녀를 힘들게 하거나 귀찮게 군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영국인이 화를 내니 볼만하군요. 영국인들은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화가 나서 감정이 격할수록 말에 대한 자제력을 잃어버리지요. 푸아로가 말했다. 하지만 부크는 그 영국인의 감정적인 반응에는 관심이 없었다. 신구에 대해 완전히 탐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정말 놀랐습니다. 기적같은 추리예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군요. 콘스탄티 의사도 감탄했다. 저런, 이번에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추리가 아니라 사실상 안드레니 백작 부인이 말해준 것이니까요. 백작 부인이 말해줬다니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내가 백작 부인에게 가정교사나 말동무에 대해 물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만일 더베넴 양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 집안에서 그런 역할을 했으리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안드레니 백작 부인이 말한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붉은 중년 여자였죠. 사실 모든 면에서 더베넴 양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두드러지게 말입니다. 그런 다음 백작 부인은 재빨리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했는데 무의식 중에 떠오르는 이름이 프리보디였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요? 잘 모르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런던에는 더베넴과 프리보디라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더베넴이란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백작 부인은 재빨리 다른 이름을 생각해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이름이 프리보디였던 겁니다. 당연히 난 곧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거 역시 거짓말이었군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우리 때문이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더 어렵습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부크가 격분해서 외쳤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밝혀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에도 설사 승객들이 모두 암스트롱과 사람이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로군요. 이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용의자인 이탈리아인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들어볼까요? 그 훌륭한 추리를 또 한번 해보실 생각입니까? 바로 마치셨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이상한 사건입니다. 콘스탄티 의사가 말했다. 아니요, 극히 자연스러운 사건입니다. 부크는 포기하는 듯이 익살스럽게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이 사건을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당신은... 부크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부크가 이번에는 안토니오 포스카렐리를 데려오라고 급사에게 부탁했다. 덩치 큰 이탈리아인은 겁먹은 눈을 하고 식당 차로 들어섰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불안한 눈길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쳐다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맹세코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이탈리아인이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하지만 우리에게 해줄 말이 있을 겁니다. 바로 진실 말입니다. 진실이라고요? 이탈리아인이 푸아로를 불안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태도에는 이전에 보이던 자신감과 여유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털어놓는 게 당신에게 이로울 겁니다. 미국 경찰 같은 말투로군요. 그 사람들은 실토해라고 윽박지르지요. 아, 그렇다면 뉴욕 경찰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이로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내게 걸린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죠. 푸아로가 조용히 말했다. 그건 암스트롱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운전사였지요. 푸아로의 두 눈이 이탈리아인이 눈과 마주쳤다. 구멍 뚫린 고무풍선처럼 덩치 큰 남자의 몸에서 허세가 빠져나갔다. 알면서 왜 물어보는 겁니까? 오늘 아침엔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업상의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난 유고슬라비아 경찰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이탈리아인을 아주 싫어하니까요. 날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 태도로 보아 그거야말로 정당한 취급이었을 겁니다. 아니요. 난 어젯밤의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방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 우울한 표정의 영국인이라면 내 말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돼지 같은 라쳇을 죽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내게 불리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푸아로가 종이에 뭔가를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가도 좋습니다. 포스칼레리가 불안해하며 머뭇거렸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까?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음모군요.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지요. 모든 게 전기 의자에 앉아 저 세상에 가야 했던 인간 때문입니다. 그런 녀석을 살려준 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만약 나였다면, 만약 내가 체포되었다면 체포된 건 당신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유괴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어린애는 암스트롱 집안의 기쁨이었습니다. 날 토니오라고 불렀지요. 차에 올라타 운전하는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그 애를 끔찍히도 귀여워했습니다. 경찰도 그 점은 인정해 주었지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꼬마였어요. 이탈리아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했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식당차를 나가버렸다. 피에트로 푸아로가 소리쳐 불렀다. 급사가 달려왔다. 시포실에 스웨덴 여자를 데려오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겁니까? 오, 아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부크가 소리쳤다. 우린 알아내야 합니다. 설사 기차에 탄 사람들 모두가 라쳇을 죽일 만한 동기를 갖고 있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우린 알아내야 합니다. 일단 알아내기만 하면 금방 범인을 가려낼 수 있을 겁니다. 돌아버릴 것 같군요. 부크가 말했다. 그레타 울슨이 가련한 모습으로 급사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비통하게 울고 있었다. 푸아로의 맞은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서도 커다란 손수건에 대고 계속 울었다. 자, 걱정하지 말아요. 푸아로가 여자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다. 몇 마디만 사실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당신은 데이지 암스트롱을 돌보던 유모였지요? 맞아요, 맞습니다. 가엾은 여인은 계속 훌쩍거렸다. 아, 데이지는 천사였어요. 사람을 믿고 따르는 귀여운 아이였어요. 사랑과 친절밖에 몰랐는데 그 비열한 남자에게 유괴되어 잔인하게 가엾게도 암스트롱 부인과 태어나지 못한 어린 것까지. 여러분은 몰라요. 저처럼 거기 있었더라면, 그 끔찍한 비극을 목격했더라면 오늘 아침 전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저는 그 사악한 남자가 죽어서 정말 기뻤어요. 더 이상은 어린애들을 죽이거나 괴롭히지 못할 테니까요. 아, 말할 수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레타 울스는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울었다. 푸아로는 계속해서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자, 이해해요. 모든 걸 이해해요. 더 이상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해준 걸로 충분하니까요. 이해합니다. 울음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그레타 울스는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가려던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던 남자와 부딪혔다. 들어온 남자는 하인인 메스터맨이었다. 그는 똑바로 푸아로에게 걸어와서 평상시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로 말을 꺼냈다. 방해하는 게 아니면 좋겠군요. 즉시 찾아와서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 전쟁 당시 암스트롱 대령이 당번 병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뉴욕에서 그분이 하인 노릇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그 사실을 숨긴 게 걱정이 되더군요. 그건 잘못한 일이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토니오는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벌레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위인입니다. 그리고 토니오가 어젯밤에 객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건 제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는 없을 겁니다. 토니오는 외국인이긴 하지만 아주 점잖은 사람입니다. 책에 흔히 나오는 비열한 이탈리아인하고는 다릅니다. 메스터맨이 말을 멈췄다. 푸아로는 잠자코 그를 지켜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다 한 겁니까? 다 했습니다. 메스터맨은 잠시 기다리다가 여전히 푸아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사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망설이더니 들어올 때처럼 조용히 침착한 태도로 떠났다. 이 사건은 정말이지 지금까지 읽은 어떤 추리소설보다 더 기묘하군요. 콘스탄티 의사의 말에 부크가 말했다. 동감입니다. 기차에 탄 12명의 승객 중에 9명이 암스트롱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군요. 다음은 뭘까요? 아니, 다음엔 누구일까요? 당신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우리 미국인 탐정 하드맨 씨가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백하러 오는 걸까요? 푸아로가 대답하기 전에 그 미국인이 그들의 식탁 옆으로 다가왔다. 하드맨은 그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본 다음 자리에 앉으면서 천천히 말을 꺼냈다. 지금 이 기차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내겐 마치 정신병원처럼 보이는군요. 그를 쳐다보는 푸아로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다. 하드맨 씨, 암스트롱과의 정원사로 일하지 않은 게 분명한가요? 그 집엔 정원이 없습니다. 하드맨은 단번에 부정했다. 그럼 집사였나요? 나는 그런 직책을 맡을 만한 세련된 예의 범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난 암스트롱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기차에서 암스트롱가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 참입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푸아로 씨, 과연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확실히 좀 이상한 사건입니다. 푸아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이상한 사건입니다. 부크가 불쑥 맞장구를 쳤다. 하드맨 씨, 이 사건에 대해 혹시 나름대로 짐작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손들었습니다. 감도 못 잡겠습니다. 승객 모두가 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리는 없겠지만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승객들이 암스트롱 집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까?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그저 추리를 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추리력을 갖고 있군요. 그럼요. 정말 훌륭합니다. 하드맨은 의자 뒤에 몸을 기대고는 감탄하는 눈으로 푸아로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겉모습만 보고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정말입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하드맨 씨. 천만에요. 어쨌거나 문제가 아직 해결된 건 아닙니다. 라쳇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으니까요. 난 제외시켜주세요. 난 지금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 추리를 적용해보지 않은 두 사람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든 미국 부인과 공작 부인이 하냐 말입니다. 이 기차 안에서 유일하게 결백한 사람은 바로 그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 그들이 암스트롱가의 가정부와 요리사가 아니라면 그렇겠지요. 푸아로가 웃으면서 말했다. 하드맨은 완전히 단념했다는 듯이 말했다. 난 이제 더 이상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입니다. 완전히 정신병원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건입니다. 하드맨 씨, 당신은 우연히 일치를 지나치게 생각하시는군요. 설마 승객 전부가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리는 없습니다. 부크가 말했다. 푸아로가 부크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누가 라쳇을 죽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알고 있다는 건가요? 부크가 대묻자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데도 당신들이 왜 못 알아차렸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푸아로가 하드맨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알겠습니까? 미국인 탐정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고는 신기하다는 듯이 푸아로를 쳐다보았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누가 범인입니까? 푸아로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런 다음 입을 열었다. 하드맨 씨, 승객 모두를 이곳으로 모이게 해주십시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승객들 앞에서 제시하고 싶습니다.